큰 투어 대회뿐만 아니라 협회가 이제 이영택 부회장님을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 집행부의 테니스 발전 프로젝트 좀 소개해 주시죠. 선수가 나와야지 테니스가 붐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우선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에 전혀 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주니어 육성 이렇게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변학대 그러니까 어린이들 사실 선수가 아니라 그냥 취미로 시작해서 선수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변 확대에 조금 더 많이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뭐 홍보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도 큰 뜻을 가지고 이영택 부회장님을 모셨고요. 이영택 부회장님 역시 이제 10년 전에 한번 협회 몸담았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좀 굉장히 마음가짐도 다르실 것 같은데 10년 전에 주니어 육성 사업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좀 마음가짐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하겠다. 미국에서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코치로서 선수만 육성하는 거였었고 지금은 이제 협회를 이제 회장님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은 저는 제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테니스를 좀 많이 알리고 스폰서도 이제 많이 이제 뭐 끌어오는 거고 사실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사실 인재 육성이라는 게 저희가 트레이너를 발굴을 해도 그러니까 코치들은 발굴을 하지만 트레이너는 사실 테니스 선수 출신의 트레이너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테니스 선수 출신의 트레이너, 테니스 선수 출신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그 분야의 디테일함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스포츠 분야에 조금 더 디테일함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미국 갔을 때는 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주니어 선수들 육성하는데 전체를 데려다 놓고 많이 좀 활성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좀 좋은 선수들을 발굴시키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진국이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뭐 지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선은 뭐든지 뭘 잘하려면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모으는 게 좀 가장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듭니다. 이번 집행부 중에 또 한 분의 테니스 셀럽이 계시잖아요. 한국 테니스 전설 하면 남자 하면 이영택, 여자 하면 이분 전미라 씨신데 전미라 씨께서도 이제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뭐 잘 호흡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전미라 위원하고는 뭐 굉장히 지금 뭐 투어도 같이 다녔었고 삼성 팀에도 같이 있었고 오랫동안 그랬죠. 같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뭐 서로 잘 알죠. 그래서 뭐 농담도 뭐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한번 뭐 회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우선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요.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아직 좀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미팅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대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 ATP하고는 뭐 연락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오늘은 이영택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스포츠야의 메인 코너죠. 이영택의 감추고 싶은 흑역사 그리고 찬란했던 비적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게 비적사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비적사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최고를 하나 꼽아주시면 됩니다. US 오픈 16강 진출인가요? 아니면 아시안게임 우승인가요? 아니면 2003년 호주에서 열린 ATP 투어 대회 우승일까요?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뭐 대회 크기로 보거나 뭐 이렇게 했었을 때는 US 오픈 16강도 그렇고 투어 대회 우승도 사실 굉장히 큰데 네. 사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의 더 발판이 되고 시작이 됐었던 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꼽고 싶습니다. 98년 방콕. 네. 네. 사실 제가 그때가 IMF였었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팀이 해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제가 상무 그 칠판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 아하. 그래서 그때 금메달을 못 땄으면 상무에 바로 가면서 네. 제가 2000년도에 US 오픈 16강도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딱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때 상무에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제 인생에서는 그래도 뭐 되게 큰 대회지만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뭐 최초의 그런 수식어를 내고 할 수 있었던 게 98년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 이후부터가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서 저는 98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맡게 됐는데 흑역사입니다. 네. 워낙 승승장구 해오셔서 흑역사 이거 제가 찾는데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찾아냈습니다, 제가. 아, 네. 10년 전에 춘천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그 테니스 아카데미가 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흑역사 맞습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든지 뭘 하면 좀 일찍 시작하기는 해요. 네, 그때 아카데미라는 자체도 사실 좀 일찍 좀 시작한 케이스고 그리고 사실 망했죠. 네, 망했죠. 잘 안 됐다. 근데 이제 계약이 이제 강원도하고 춘천시에서 계약을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이제 받으면서 했는데 그 기간이 좀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예산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스태프들이 그래도 좀 꽤 예산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서 좀 많았었고 약간 시기도 좀 일찍이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움을 좀 겪었죠. 아니 근데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영택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시기인데 망했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학교 팀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훈련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수들이 나와서 훈련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올 수가 없었고, 예, 뭐 대회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오래전 얘기네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셔서 네. 뭐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위상은 또 달라지셨는데 네.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아카데미 다시 한번 열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에서 이제 다시 좀 주니어 선수들 육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엘리트 선수 위주로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취미로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 인기를 위해서는 지금 차세대 스타들이죠. 이미 뜬 선수들이긴 한데 정현 그리고 권순우 선수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 돼야 테니스도 더 알리게 되고 또 많이 인구가 늘어날 텐데 이 선수들이 좀 더 잘하려면 네. 뭐 후배들이잖아요. 네.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더 성적이 날 수 있다. 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현 선수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부상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누적됐었던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전담하고 있는 코치들이 충분히 잘 뭐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은 뭐 경험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선수를 좀 오래 하려면 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부상이 한번 오면 몇 개월, 1년 막 이렇게 또 다시 또 재활훈련 해야 되고 다시 또 올라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건강할 때 좀 몸 관리를 좀 잘하고 우선 앞으로 정현 선수도 그렇고 뭐 권순우 선수도 랭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한 선수들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더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힘을 좀 많이 비축을 해둬야 그 선수들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체력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치중을 좀 많이 둬서 부상 방지를 좀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운동광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운동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셨는지 선수 시절에 은퇴만 2번을 했다. 맞다, 아니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은퇴할 시기에 이제 뭐 무릎도 안 좋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한 152 정도에서 은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박수 칠 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을 때 떠나자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아쉬움이 너무나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합장만 보면 자꾸 뛰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내가 단식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복식으로는 그래도 뭐 반코트만 지켜야 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갈비뼈에 종양 혹이 좀 생겨가지고 그 혹 때문에 이제 좀 부상도 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선수를 계속 할 거면 이걸 결단을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했었는데 선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한 7cm 정도 결단을 했는데 약간
밸런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 받쳐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없으면서 좀 그랬는지 네. 약간 좀 피로감도 좀 더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하는 시기가 좀 젊었을 때면 한 몇 개월도 재활해서 막 다시 오겠는데 이제 나이 먹은 상황에서 이제 또 재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복귀를 하는데 조금 좀 실패를 했죠. 예. 만능 스포츠맨인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 이영택 부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요즘 취미로 테니스 즐기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또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테니스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한 되게 넓은 코트에 한 4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예. 그럼요. 테니스가 참 그 전신 운동이 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푹 빠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포츠. BTS가 선택한 테니스 꼭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 배우러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 현대오일뱅크, 또 현장에서 열심히 승부를 펼치고 있는 K리그1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전북현대 선수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역동과 감동, K리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